오직 폭력만이 훈육의 유일한 방법이야. 이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범죄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잘 전달하는 엔터테인먼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일용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실에 교수로 있는 유성우라고 합니다. 저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사망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3번이나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특히 3번째에는 신고자 중에 소아과 의사가 있었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사망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경찰도 검찰도 이제 감정을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양쪽 팔꿈치, 갈비뼈, 그다음에 여기 쇄골, 빗장뼈라고 불리는 이 쇄골, 그다음에 다리뼈, 그다음에 뒤통수뼈, 어깨뼈, 그러니까 이런 골절들이 다 있고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10세 미만일 때는 몸무게 1kg당 한 75ml의 피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 5, 6L 있거든요. 특히 남성분들은 한 6L가 넘는 혈액을 갖고 계시고 여성분들도 5L가 넘는 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인이는 몸무게가 10kg가 살짝 안 됐는데 10kg라 치면 750ml가 몸에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뱃속에서 피가 700ml였어요. 출혈이 나온 게. 근데 그 출혈이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이라는 게 찢어지고 좀 끔찍한 얘기지만 췌장이 두 동강 나는 이런 모든 정황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산 사건이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아동학대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뭔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뭔가 이렇게 가정 형편도 어렵고 막 이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분과 함께 뭔가 의미를 던져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동학대에 예전에 치사죄라고 그래서 많이 줘야지 4, 5년 주던 거를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럴 줄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도록 동기가 형성되었는가? 어떤 자극으로 그것이 결국 실행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찾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유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대물림이라는 표현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데 대물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되어 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학습된 것이 그런 폭력을 당하면서 내 행동을 교정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맞지 않으려고 의도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행동이 바뀌어 왔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을 해서 사회적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자극들이 생길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내 조건에 맞도록 행동하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행동을 교정해왔던 것처럼 오직 폭력만이 훈육의 유일한 방법이야. 이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애착의 형성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애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하면 크게 심리학적으로 4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한 기대가 긍정적이고 타인에 향한 기대도 긍정적인 사람이 애착 관계를 맺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보통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든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이든지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한 기대도 부정적인 경우에는 뭐 회피형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방식의 부적절한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너무 아동학대가 많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아무래도 클로즈된 소사이어티, 우리가 뭔가 발산할 확률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애착 형성이 잘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물론 정인이 사건은 이 모든 게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실 수 될 것 같고요. 폐쇄적인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욕구들이 좌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격성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이 좌절에서 비롯된다는 공격성 이론이 가장 지금도 합리적으로 느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자기가 뭔가 대외적인 활동, 사회적인 관계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들이 공격성이 높아지면 어떤 형태로든지 가족 내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시대의 그 환경과 맞물려서 가족 내의 범죄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TEN4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네. 10-4. 10-4가 뭐냐면 토르소 또는 트렁크, 그래서 몸통이나 이어, 귀나 그 다음에 N은 넥입니다. 물론 이 팔다리는 애들 많이 다쳐요. 여러분들 조카나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넘어지고 그래서 많이 다치잖아요. 근데 몸통이나 특히 귀, 그 다음에 목 부위가 뭔가 손상이 있으면 시민들이 신고하는 거야. 제 생각에는 이 예방하려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눈을 크게 떠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는 의사들이 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하면 경찰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계속 찾아와서 그러니까 신고하기가 좀 불편하다. 여러분들은 아니 그래도 의사가 신고해야지 그러는데 이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딱딱 맞는 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갖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조금 제도화되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났을 때 제가 현직에 경찰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처리한 경찰관들한테 분노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미 예전에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법을 개정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상처가 있는지 우리 주변에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법 집행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 국가기관에서는 그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복지나 이후의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이미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바뀌지 않아라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 지휘관은 이걸 바꿨어야 돼 이미. 근데 15년에도 일어나고 16년에도 일어나고 이 12년에 똑같이 잔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를 유기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정인이 사건 때문에 제도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경찰분들이 다른 소아과에 데려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그 소아과 분들도 똑같이 또 나중에 시달리거나 동네에서 평판이 나빠질까봐 제대로 하지 못한 거를 거점 병원이 생겼습니다. 정인이 사건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또 한 발짝 나가는데 도움이 된 거 아닌가